기운이 없으면서 어지럽다예요. 이런 증상에 쓸 수 있는 처방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처방 이름은 자음건비탕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메니에르 증후군 해가지고 뱅뱅 돌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죠. 자음건비탕도 메니에르 증후군에 쓸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아마 20분 내지 30분 정도 갈 텐데 그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의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혈호손으로 인한 질환이 있을 경우에 다스리는데 어지러움증에 아주 좋은 보약이다. 일에 임하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불안해. 그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요. 불안하고 어지러워요. 이는 심과 비가 허겁한 탓인데 이 처방은 기혈이 호손되고 담음이 있어서 어지럽게 되는 증세를 다스리는 처방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처방을 사용할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 쓰시기 바랍니다. 1번,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사람이면 더 좋아요. 기운이 없고 어지러운데 이 사람이 심약한 사람이면 더 좋아.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을 때도 좋아요. 네 번째, 기운이 없고 소화가 안 되면서 머리가 어지러운 게 아니고 아픈 사람들한테도 쓸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의 일반적인 보약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보약, 어지럽지 않다 하더라도. 자, 이런 사람에게 자음건비탕을 쓰시고요. 다리는 방법, 이 복용하는 방법. 여러분, 자음건비탕입니다. 다려서 먹으라는 뜻이에요. 자, 각각의 약재의 비율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 약재의 비율이 한 첩이죠. 이거를 두 첩, 이게 하루분입니다. 그러니까 백출이 아까 몇 g이었어요? 한 돈 반이니까 한 6g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백출은 6g이고 진피, 바나, 복령은 4g. 당귀, 백작약, 생건주향은 한 3g 정도. 인삼, 백복신, 맹문동, 원지는 2g. 청군과 감초는 한 1.5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생강 3편, 대추 2개를 넣으면 되는데 이게 한 첩이에요. 그러면 하루 분량이면 2첩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약재를 구성하셔가지고 물을 2리터 정도 잡겠습니다. 자,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물을 더 넣으셔도 됩니다. 2.5리터, 3리터 넣으셔도 돼요. 왜? 더 오랫동안 다리면 되니까. 이건 몇 시간 다려야 돼요? 2-3시간 정도 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약 종류들은 좀 오래 다리시는 게 좋아요. 보약을. 그래서 2-3시간 다리면은 물이 쫄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물의 양이 한 800에서 600에서 800 정도 나오면 제일 좋아요. 1000cc가 나와도 되고 1500이 나와도 되는데 그 물을 하루에 3번 3등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500cc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1500cc 나와도 돼요. 근데 200cc 정도가 적당하겠죠? 한 600cc 정도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씩 드시면 되는데 공복에 드십시오. 이것도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음건비탕이라는 약은 위장장애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약 중에 원지라는 약이 있거든요. 원지. 이 원지가 약간 자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위장장애가 조금 생긴다 하시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언제 복용하셔야 되죠? 식후에 바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위장장애가 있으면 식후에 복용하시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 그럼 위장장애가 있다. 식후에 복용했는데도 위장장애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줄이셔야 되죠. 사실 약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내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낯선 거예요. 낯선 게 들어오면 뭔가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복용해가지고
좀 속이 안 좋네 하면은 그러니까 식후로 돌리셔도 되지만 그래도 안 좋네 하면은 줄이셔야 돼요. 자, 먼저 여기에 들어가는 약초 중에 인삼, 백출, 백복령, 감초라는 중요한 사군자탕이라는 처방이 들어갑니다. 이 사군자탕은 일단 몸에 기운이 없고 또 위장이 약한 사람한테 쓰는 약이에요. 사군자탕이 들어간 것만 봐서도 이 자은건비탕을 써야 될 사람들은 기운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처방이 들어가냐면 당귀, 청궁, 백작약, 숙지황이 아니고 건지황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건지황이든 숙지황이든 이 네 가지 약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사물탕입니다. 여러분, 사군자탕이 들어가고 사물탕이 들어간다는 것은 완벽한 보약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물탕은 몸에 혈액을 보충해 주는 약이고요. 혈액 순환을 시켜주는 약입니다. 즉, 자음건비탕을 복용해야 될 사람은 몸에 기운도 없고 혈액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몸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아진 사람이에요. 많이 안 좋아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사물탕과 또 하나 약재가 뭐가 들어가냐면 맹문동이라는 약이 들어가요. 여러분, 맹문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약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맹문동은 체액을 공급해주는 약이거든요. 체액이라는 거는 몸에서 쓸 수 있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몸도요, 여러분의 세포도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자연스럽게 체액이 부족해집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돼요. 제 얼굴은 탱탱하죠? 네. 여러분 얼굴들은요? 쭈글쭈글해요. 이거는 체액이 빠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체액이 빠지면서 모든 세포들의 체액이 빠지면서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주름이 가요. 건조해져요. 이 건조한 거를 막아주는 약이 맹문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맹문동도 보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물탕과 맹문동이 한꺼번에 들어간 걸로 봐서 분명히 몸에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해짐이 하루 이틀에 일어날까요? 아니요. 만성적이에요. 그래서 자은건비탕을 써야 될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기운이 없고 만성적으로 몸에 체액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약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백복신과 원지라는 약이 나와요. 여러분, 백복신은 복령의 일종이거든요. 복령을 캐보면 대체로 소나무 뿌리에 혹처럼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소나무 뿌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복령이 있어요. 이 감싸고 있는 복령이 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 복령도 사실은 신경 안정 효과가 있거든요. 정신을 안정시켜줘요. 그런데 이 소나무 뿌리를 딱 붙잡고 있는 복령 있죠. 이게 복신이에요. 백복신. 이거는 그야말로 신경 안정제예요. 신경 안정제. 그러니까 여기에 백복신이 들어가고 원지라는 약이 들어가는데 원지도 신경 안정제예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은건비탕을 복용해야 될 사람들은 마음도 좀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져 있고 몸의 체액도 부족해져 있고 또 신경도 좀 불안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은건비탕을 쓸 사람들이고 어지럽고 이제 증상은 어지러운 게 주증상이에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약이 들어가냐면 바나, 진피, 백복령 여기에 감초만 더 들어가면
아주 유명한 처방이 있는데 그게 이진탕이라는 처방이거든요. 여러분, 이진탕은 어떤 처방이냐면 여러분 몸에 있는 담음을 빼주는 약이에요. 담음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와닿지가 않죠. 담음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아요. 자, 담음은 노폐물인데 노폐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동차가 막 굴러가면서 그 엔진 오일도 달아지고 또 기름도 이렇게 쓰면서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 찌꺼기, 요즘은 엔진에 찌꺼기 청소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불수,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 그런 것들이 이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건데 담음이라는 거는 이 찌꺼기를 뜻합니다. 찌꺼기. 여러분이 하루 살면서 다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기계는 너무 좋아서 이 찌꺼기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해 버려요. 기계는, 자동차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것도 젊었을 때 일이에요. 젊었을 때는 생긴 찌꺼기를 제깍제깍 그날 다 해치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찌꺼기는 더 많이 생기는데 해결을 못 해줘요. 그러면은 어딘가, 내 몸 어딘가에 쌓이게 되죠. 어딘가에 쌓이게 되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위장이에요. 위장에도 담음이라는 게 쌓입니다. 찌꺼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장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찌꺼기를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제거해 주는 게 이진탕입니다. 바나, 백출, 백복령, 감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처방은 자음 건비탕, 기운이 없고 어지러운 사람들한테 쓰는 자음 건비탕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